지난 10부 우리는 고려에 드리워진 몽골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몽골 사신 저고여 피살 사건이라는 비극의 씨앗은 세계 최강 몽골 제국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고, 그들은 마침내 고려를 향해 무시무시한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무신정권의 새로운 집권자 최후의 앞에 놓인 것은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멸망할 위기에 처한 위태로운 고려였습니다.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무자비하게 밀려오는 몽골군. 그들 앞에서 고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절망과 공포가 온 나라를 덮쳤을 때 최후는 누구도 상상치 못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수도 개경을 버리고 바다 위 섬 강화도로 왕궁을 옮기는 것. 과연 이것은 고려를 구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육지 백성들을 버린 냉혹한 배신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몽골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최후의 강화도 천도라는 고독한 결단과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항쟁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그 숨막히는 11번째 막이 지금 열립니다. 1219년 몽골 사신 저고여 피살 사건은 몽골 제국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최충원 사후 그의 아들 최후가 무신정권의 2대 집권자로 권력을 승계했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은 권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최후는 고려의 명운을 위협하는 거대한 숙제, 바로 몽골의 침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231년 8월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고려-몽골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고려의 성들을 함락시키며 남하했습니다. 귀주성의 박서 장군이 항전했지만 몽골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무신정변 이후 혼란과 부패로 국방력이 약화되어 있었고, 무인들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여 외세의 침입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몽골군은 개경 인근까지 무섭게 진격하며 고려를 멸망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몽골군의 거침없는 진격 앞에서 고려 무신정권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최후는 몽골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고려의 군사력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육지에 머물러 있다가는 순식간에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왕조 전체가 멸망할 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때 최후는 역사에 길이 남을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수도를 육지인 개경에서 바다 건너 섬 강화도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강화도 천도는 표면적으로는 몽골군에 대한 장기 항전 의지를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강화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고, 당시 몽골군은 수전에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강화도는 농경지가 넓고 어업이 발달하여 식량 조달에도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은 동시에 무신정권과 왕실이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을 사실상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잔혹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1232년 6월 최후는 고종을 비롯한 왕실과 조정 관료들을 이끌고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왕과 문무백관 그리고 무신정권의 주요 인물들은 안전한 섬 강화도로 몸을 피했지만, 수도를 옮기는 과정에서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은 무자비한 몽골군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몽골군은
강화도 천도에 반발하여 육지의 고려 백성들에게 더욱 가혹한 약탈과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한 무신정권은 강도라 불리는 새로운 도읍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왕궁과 관청, 주거시설을 건설하고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성을 쌓고 방어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강화도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거듭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육지 백성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육지 백성들은 몽골군과 무신정권의 이중적인 압박 속에서 더욱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한 직후 몽골군의 총사령관 살리타이는 개경 인근까지 진격했지만 바다를 건너 강화도를 직접 공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몽골군은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고 고려 수군의 방어가 생각보다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살리타이는 몽골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한반도 곳곳을 유린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지난 11부에서 보았던 영웅 김윤후가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이를 사살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몽골군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몽골군은 잠시 주춤하며 고려에서 철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강화도 천도 결정은 결과적으로 몽골군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왕실을 보호하고 고려가 몽골에 맞서 장기 항전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후의 강화도 천도는 냉철한 전략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도피였을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결단으로 인해 육지에 남겨진 수많은 백성들이 몽골군의 무자비한 약탈과 학살, 그리고 무신정권의 방치 속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점입니다. 무신정권은 강화도라는 안전한 요새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육지 백성들의 비극을 외면했습니다. 강화도 천도는 무신정권이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 유지를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됩니다. 최후의 결정은 고려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백성들에게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무신정변 이후 점차 변질되어 가던 무신정권의 폭압적인 본질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강화도로 천도한 무신정권은 육지에 남겨진 백성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한 채 몽골과의 장기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무인들의 칼끝은 이제 왕권만이 아니라 거대한 외세의 침략과 육지 백성들의 비극까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은 이제 몽골과의 처절한 대몽, 항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무신정변 칼날 위에 세워진 왕국, 다음 12부에서는 몽골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고려인들이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시작한 대역사 불굴의 정신 8만 대장경 조판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